안녕하세요, 리반입니다. 오늘은 제가 세부에 왔습니다. 세부에는 잠깐 왔고요. 오늘은 2019년 1월 며칠이지? 2019년 1월 17일이고요.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고 내일 귀국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할 얘기는 괜찮은 학원을 선택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뜨거운데 잠깐 앉아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우선은 제가 가르친 학생들을 잠시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학원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학원에서 있었던 일을 잠시 인터뷰를 했었고요. 만약에 앞으로 학원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선택을 하고 싶은지까지 좀 질문을 해봤거든요. 오늘 얘기를 하기 전에 잠시 학생들의 인터뷰를 좀 들어보고 그리고 오늘의 얘기가 끝날 때쯤에는 만약에 다시 학원을 고른다라고 하면 어떤 점을 살펴보고 고르고 싶은지에 대해서 인터뷰한 것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그 학원을 언제 다니기 시작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올해 5월 말부터 아마 10월 말까지 다녔던 것 같아요. 2015년도 3월? 인가? 되게 오래됐네. 얼마나 다녔죠? 된 건가? 저 한 3개월인가 4개월 다녔죠. 2017년도 10월쯤부터 다녔던 것 같은데요. 2016년 12월부터 다녔죠. 언제까지? 2017년 5월까지? 2017년이요. 뭐인가? 17년 11월인가? 12월인가? 어쨌든 연말이나 연초쯤부터 시작했고 한 6월 달쯤에 끝난 것 같아요. 5월부터 10월까지 다녔죠. 10월까지,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과정이었네. 2014년?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진짜 오래됐구나. 2009년? 2008년? 2009년. 그때 6개월짜리 웹마스터 강의 그거 한 8개월 정도 된 거 같고 한 2달은 포토샵이랑 드림위버 위주의 프로그램을 배웠고 그 뒤에 학원에서 그 웹마스터 전 과정 웹 배우는 거 그게 있어서 6개월짜리 그거 들었었지. 언제 다녔지? 강남에서 컴퓨터 학원 다녔었고 전에 1년 전에요. 16년 10월 말부터 6개월 다니고 그러다가 취업을 시도했지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알아보다가 천으로. 학원을 다니기 전에 몇 군데나 좀 알아봤어요? 학원은 솔직히 처음에는 집 근처로, 부천 근처로 알아봤는데 이제 웹디 하는 친구들이 좀 주변에 있다 보니까 좀 지역 같은 거 많이 물어보고 했는데 강남으로 무조건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학원을 한 2-3군데 알아봤던 것 같아요. 강남 쪽에 뭐 이런데 여러 군데 알아보긴 했는데 우연히 그냥 여기는 그냥 뭐 지인 추천이나 뭐 이런 걸로 간 건 아니고 그냥 간 거였어요. 그치, 그 학원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학원 말고 다른 학원도 비교해서 해봤을 거잖아요. 아니, 안 알아봤어. 그날 딱 한 군데만 간 거예요, 그냥? 딱 그냥 삘 타서 디자인을 배우고 싶다 해서 웹 디자인 배우러 갔는데 거기 그 실장님이신가? 그 약간 덩치 크신 분. 덩치 크신 그분이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으시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 퍼블리싱을 배워라 라고 하셔서 그날 그냥 바로 말았다라고 해서 한 거죠. 다른 학원도 가볼라 했는데 안 간 거고. 학원은 한 3군데, 4군데 정도 알아봤던 것 같아요. 저 그 학원이 다예요. 학원, 저는 안 알아봤는데? 바로 했는데? 어떻게 들어왔지? 학교로 해서 들어왔었나? 네, 학교에 그 홍보로 오셔가지고 막 국비 지원해준다고. 네, 여기서 직접 오셨던 것 같아요. 2군데 정도밖에 안 알아봤어요. 안 알아봤어요. 그럼 한 군데만 알아보고 그냥 한 거예요? 네.
제가 거기만 알아보고 글로 간 건데. 대전에서는 그런 학원이 일단 많지 않았으니까 뭐 한 두세 군데 알아봤던 것 같아. 거기 하나요. 하나. 저는 처음에는 원래 분당 쪽에 다니려고 했었고 그 전에 알아본 학원은 3개? 몇 군데 중에 네. 그 지금 다녔던 학원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진짜 개인적인 이유인데 그냥 여기랑 일단 되게 가까웠고 일단 강남으로 가야겠다 생각은 했는데 이제 강남 중에 이제 일단 여기랑 가깝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같은 거 친구들한테 보여줬어요. 웹디하는 친구들한테 학원 포포를 보여줬는데 이제 일단은 저는 선택권이 그 취업 성공 패키지가 되는 학원을 가야 되고 그 중에서 이제 포포를 친구들한테 보여줬는데 여기도 괜찮은 것 같다 해서 일단 여기로 그냥 간 거. 그쵸,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일단 뭐 해보고 싶어서 알아보는 겸해서 갔다가 한 거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자세히 뭐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했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 커리큘럼이 제일 괜찮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네, 거기를 지원했었어요. 학원비가 제일 비싸서. 학원비가 비싸서? 네. 국비과정은 학원비가 안 들잖아. 그니까 제일 비싼 과정이 제일 비싸니까 뭔가 더 다를 거라 생각해서. 그리고 네임류의 학원들밖에 없더라고. 막 그린이나 막 하이미디어 뭐 그런 데밖에 없던데 여기가 좀 처음 들어보는 학원이라서 더 뭔가 디테일하게 신경 쓸 거라 생각했어요. 졸업 시즌에 이제 제가 산업 디자인과였는데 너무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딱히 배운 걸 어떻게 딱히 가고 싶은 데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 저희 학교 수업 중에 교양 시간에 짧게 이거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 웹사이트 만들기. 그때 드림위버 잠깐 해봤는데 그때 재밌어서 한번 해볼까 하고 그냥 했던 건데 어쩌다 직업이 됐어요. 학원은 제 시간에 맞춰서 되는 대로 알아봤거든요. 제가 이제 이직이 아니라 이제 공부를 준비할 때 많이 텀이 없어야 되니까 시간 되는 대로 바로 알아본 데가 그쪽이어서 거길로 갔죠. 그 제목이 좋았어요, 사실. 무슨 제목? UI UX 엔지니어링 그 과정 자체가 내가 그 퍼블리셔를 배우는데 거기 그 커리큘럼이 있잖아요. 되게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잘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배울 수 있고 이것도 배울 수 있고 이것도 배울 수 있구나. 근데 그런 곳이 꽤 많았을 텐데 그냥 처음 찾아보고 나온 곳이 그렇게 나온 거야? 네. 다른 데도 막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근데 나는 UX UI를 배우고 싶고 코딩을 배우고 싶기 때문에 여기하고 좀 맞는 것 같다 싶어갖고. 그랬구나. 지리 때문에. 지리에서 뭔가 했네. 위치가 가까웠구만. 네. 버스 타고 다닐 수 있으니까. 선택의 폭이 일단 좁았으니까 선택할 수 뭐 학원이 여러 개 있어야지 뭘 이렇게 선택하는 기준이라도 있고 할 텐데 뭐라도 이렇게 짚어야 되는 느낌이었지 그때는. 이거부터라도 하자라는 느낌으로 선택을 했던 거지. 파워링크가 맨 위에 떠서. 네이버 파워링크가 맨 위에 떠서 네. 한 거다. 근데 그 네. 지점이 많은데 그냥 거의 집에서 가까운 지점을 고른 거예요, 그냥? 예, 그렇죠. 기간이 제일 잘 맞았고 그때. 기간도. 네, 중간에 시간도 안 비었고. 좀 집에 가까운 곳? 선택 기준은 집에 가까운 곳? 네, 집에 가깝고 교통 편리하고 또 선생님의 역량? 상담하시는 분과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났을 때와 실제 다니면서의 좀 차이점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원장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분이 처음에 제가 가서 상담했을 때 제가 좀 이해력이 좀 딸리긴 한데 그분이랑 상담을 할 때 근데 그렇긴 한데 그분이 처음에는 이제 이 과정이 6개월 과정인데 디자인이랑
그 포함돼 있다 어느 정도. 그래서 퍼블리싱이랑 그걸 같이 있는 과정인데 제가 이제 웹디랑 퍼블리셔 중에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이 과정을 들으면은 본인이 둘 다 과정에 포함돼 있으니까 어떤 거에 더 적성이 맞는지 선택해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저는 상담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과정을 듣게 됐는데 이제 선생님이랑 처음 상담할 때 선생님이 완전 퍼블리싱 수업이라 했잖아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멘붕이 왔는데 그 이미 지원받고 수업 시작했고 해가지고 취소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리고 좀 약간 재밌어진 단계이기도 했고 해가지고 일단 다녀보자 해가지고 다니게 된 거죠. 근데 디자인보단 결과적으로 코딩이 저한테는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좋았어요. 강사가 좋았으니까. 그런 것도 있죠. 아니야. 이런 분위기 아니야. 아, 진짜 잘 배운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한테. 좋아하고 계신다. 아니야. 참아야 돼. 아니, 대부분 거의 커리큘럼제로 진행이 돼가지고 됐고 뭐 수업에 대한 내용도 뭐 되게 만족해서 했었어요, 되게. 네. 아니요, 딱히 그런 건 없었어요. 보통 그분들은 그냥 뭐 취업 100%다 이런 거 말하고 그냥 이제 선생님 다 좋고 되게 안 좋은 건 보통 말 안 하시잖아요. 그 수업 때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약간 좀 전문적인 과정이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쌤 아시잖아요. 저 처음에 울 뻔한 거. 힘들 뻔했지. 그쵸. 그냥 원래 처음에 진짜 컴퓨터 쪽을 하던 사람이 아니어서 컴퓨터에 대해서 1도 몰랐고 저는 퍼블리셔를 할 마음이 없었어요. 퍼블리셔가 아니라 그냥 친구 쇼핑몰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쉬면서 할 거를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직업 그쪽에서 퍼블리셔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거를 하면 웹도 다 다룰 수 있는데 라고 해서 뭐 어쨌든 저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럼 그거는 한번 해볼까 하고 하게 됐는데 상담을 받아가면서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선 하려고 마음은 먹었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어요. 포토샵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처음에 포토샵 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HTML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몰랐는데 그랬구나. 근데 이런 걸 하게 되니까 포토샵도 그냥 포토샵이란 게 있는 줄만 알았지 이렇게 많은 힘든 어려움이 있을 줄 몰랐죠. 여기까지 올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면 저는 원장님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 원장님이 뭔가 애들을 좀 친한 줄 알았어요, 애들하고. 애들이면 누구야? 학생들과 친한 줄 학생들과 알았다고? 친한 줄 알고 뭔가 얘기도 많이 할 것 같았고 왜냐면 되게 마치 자기 학생처럼 뭔가 자기가 친했던 학생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니까 요번에 들었던 학생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이거 뭔가 친한 줄 알았어요. 그러면은 뭔가 나한테 붙는 그런 게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뭔가 뭐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있겠구나, 소통이 있겠구나 싶었는데 소통이 1도 없었죠? 1도 없지. 대부분 네. 1도 없지. 왜냐면 학생들이 워낙 없어서. 많기 때문에 학생 이름도 기억을 잘 못할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에 좀 기대가 있었구나. 그랬구나. 그러면서 뭔가 많이 실망을 했었나? 뭔가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 돼야 내가 잘해야 저 사람이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라는 걸 느끼죠. 상담을 했을 때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아마 그거에 대한 불만이 없으니까 뭐 얼추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처음엔 좀 막막했던 것 같은데 잘 정보가 없었으니까 그쪽. 그치. 그냥 학원에서 일단 난 맨땅에 시작하는 느낌이었어가지고 근데 나이도 젊은 나이가 아니라 그때 7이었나 그때? 6? 7이었던 것 같아. 7에 아무 지식이 없었고 컴퓨터 전공하고 이런 건 또 아니었어가지고 좀
내가 뭔가 알고 있던 게 아니라서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솔직히 설명이 그렇게 자세하진 않고 그냥 대충적으로 이거 배운다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배울 거다. 네, 전체적인 뭐 교육 과정에 대한 이런 얘기는 없고 뭐 이런 거 배울 거고 이런 거 배울 거고 이 정도만 말씀해 주시고 그때 제가 너무 급하게 등록을 한 거여가지고. 왜 급하게 했대? 그냥 해볼까 하고 전화를 딱 했는데 바로 한 방에 등록을 내일까지 안 하면은 다음 달 걸 못 듣는다고. 거기서 그랬구나. 네, 내일 당장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좀 집에 가까운 곳? 선택 기준은 집에 가까운 곳? 네, 집에 가깝고 교통 편리하고 또 선생님의 역량? 아무래도 상담할 때는 영업사원이 상담을 하니까 되게 막 뻔지르르하게 되게 정말 좋게 다들 설명을 해요. 단점은 설명 없이 뭐 우리 학원은 정말 뭐 최고다 뭐 이런 식으로 단 한 명도 뭐 취직 못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리고 실제로 한 학원에서는 선행학습이라고 해서 언어 같은 거를 좀 알려주겠다고 해서 먼저 나와줬어요. 그래갖고 그런 거 하다가 보니 강사랑 조금 친해지게 된 계기가 있지만 그분이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가학원 강사도 같이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실무 쪽으로는 상당히 강한데 뭔가 가르쳐주는 그게 조금 약하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강남 쪽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아무래도 학원 수강생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영업을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해서 그냥 홀딱홀딱 넘어갈 정도로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좀 나이에 상관없이 어리다고 해서 막 좀 거기 같은 경우에 선행학습보다는 뭐 동영상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주어줘서 선행학습을 하게 많이 하더라고요. 강남 쪽은. 근데 실질적으로 막 그 선행학습 하라고 준 자료가 최신 자료는 아니고 막 정말 막 메모장에 하는 그런 동영상 있잖아요. 그런 동영상이고 되게 체계적이지 못한 그냥 생색내기 좋은 그런 동영상? 그냥 그런 거 위주로 받아서 했던 것 같아요. 네, 자리를 옮겼는데요. 우선은 학원을 선택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처음에 학원을 갈 때 상담을 하게 되잖아요. 그 상담하는 대상이 원장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기술에 원하는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그 코딩, 퍼블리싱 기술을 알고 있는 분이 상담하실 수가 있고 또는 그냥 잘 모르시는 분이 상담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파악을 하고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은 뭐 웹 퍼블리싱 전문 상담사가 있긴 하지만 없는 곳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전문 상담사가 계시더라도 그분들이 디테일하게 알진 못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퍼블리싱 전문으로 어떠한 교육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무슨 실무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강사님들한테 들은 것들 아니면 뭐 경험하면서 그냥 많이 보고 느낀 것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시는 거지 실제로 배운 적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질문을 하더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시원하게 대답해 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원에 가실 때 질문하기 전에 뭔가 리스트를 좀 준비하고 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무턱대고 가셨다가 그냥 설득만 당하고 집에 오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원을 다닌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취업할 예정인 거고 그리고 그 기술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기술을 하나 배워보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학원 선택이 있어서. 그리고 학원에서 처음에 상담을 했을 때 제대로 상담을 하려면 앞으로 여러분들을 알려줄 그 강사분들에게 직접 상담을 받는 게 중요하지만
처음 상담하고 어떤 학원을 등록하기까지는 그런 강사분들을 만나기 힘들거든요. 과거에는 제가 경험한 뭐 예로는 어떤 과정을 듣기 위해서는 저한테 면접을 봐야 했고 이력서를 보고 저한테 배울 수 있는 어느 정도 이력이 됐으면 커트라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합격을 하고 나면 그걸 합격하신 분들끼리 모여서 제대로 수업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들 다 이해도가 높으셨고 관심도 많으셨고 했기 때문에 진도가 굉장히 빨리 나갔었고 그 퀄리티도 다 좋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때 배우신 분들은 좀 잘 풀리신 케이스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공급 과잉이 되다 보니까 학원들이 우후죽순으로 되게 많이 생겨났어요. 그에 비해서 좋은 강사를 찾기도 되게 힘들어졌고요. 그래서 요즘은 좀 좋은 학원을 찾기보다 그냥 좋은 강사를 찾기가 힘들다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런 강사를 이렇게 찾거나 아니면 이 상담을 했을 때 강사분들을 소개시켜 주세요. 어떤 프로필로 해서 학원에서. 그래서 그 프로필에 이런 강사가 여러분들 앞으로 가르칠 거다. 어떤 이력을 보여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 이력을 100%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따로 좀 걸러내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우선은 학원 측에서는 어떤 강사를 평가를 할 때는 수강평가로 거의 다 강사를 판단하거든요. 그 수강평가라는 게 100% 신뢰하기라는 하기에는 조금 많이 무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강사 평가에 대한 것들은 예를 들어 6개월 과정에 강의를 했다라고 하면 마지막 거의 단계에서 거의 종강할 때쯤에 그때 많이 아부성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강사분들이 학생들에게 잘 보이거나 아니면 학원 측에서도 더 잘해준다던가 아니면 종강하고 나서 학원 측에서 학생들에게 다 전화를 넣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거기서 좀 점수를 좀 많이 올려달라는 식으로 많이 아부를 떨거든요. 좀 잘 봐달라고. 왜냐하면 학생들은 한번 사인하고 가면 끝나지만 강사분들은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학원 측들도 계속 이것을 하고 이 일을 계속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점수를 강사 평가 점수를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학생들에게 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강사분들이 점수가 다 높게 나와버리게 되면 어느 강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몰라요. 아무리 엉망으로 했었어도. 그래서 이 엉망으로 한 거에 대한 것들을 잘한다 못한다는 그 누구도 사실 판단할 수 없는 거고 이게 되게 애매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강사가 아무리 잘해도 학생들이 이해를 잘 못하거나 아니면 좀 약간 적극적이지 못하면 또 잘 못 따라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잘 못하더라도 학생들이 뭐 더 잘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강의를 잘 못했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잘 풀리는 경우도 있고 되게 이게 복잡하고 그리고 학생분들도 다 잘하는데 몇몇 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강사 점수가 막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강사 점수는 떨어졌는데 취업은 다 잘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어떤 단합을 해가지고 학생분들이 점수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오히려 강사와 학생들이 친해져가지고 점수가 높게 나왔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가르친 기술은 그렇게 좋지 않다던가 해서 되게 이 점수책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많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고 100% 이 점수에 대해서 신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원의 상담이 끝나고 나서 따로 이제 좀 알아보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강사, 그 강사에 대한 이력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강사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 분야에서 오래 일을 했는지 어떤 강사분 같은 경우에는 실무 경험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리고 학원에서 배운 기술을 가지고 그걸 그대로 다시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잘 판단하셔야 되고 실무 경험은 많이 있지만 잘 모르는 사이트를 많이 만든다던가 아니면 사이트 만들었는데도 그 사이트 퀄리티가 별로 안 좋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그 퀄리티 나쁜 게 그대로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수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그래서
사실 이 강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실무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실무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강의 경력은 막 20년씩 되지만 실무 경험 한 4, 5년밖에 안 되신 분들도 있고 되게 이 호불호가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사를 판단하실 때는 강사 이력을 한 번쯤 보시고 그 강사분이 만들었던 사이트들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뭐 볼 수만 있다면 그 강사분이 알려주는 샘플 강의 정도는 한두 편 정도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좀 큰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각각 강사들만의 그 개인 강의, 샘플 강의가 있거든요. 그런 거 맛보기 강의 하면 보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강의 산출물 뭐 이런 것들 아니면 학생들 포트폴리오 같은 거 보면 좋고요. 그래서 처음에 상담하실 때 학원 측에서 학생 포트폴리오 보여주실 거예요. 근데 그거 보실 때 좀 참고해야 될 게 다른 강사 학생이 만든 포트폴리오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학원에서는 홍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수익이 나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회사에서도 어떤 운영이 돼야지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교묘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라는 강사분에게 강의를 받는다고 하면 B라는 강사분의 포트폴리오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A라는 강사분의 커리큘럼을 보더라도 갑자기 강사가 교체가 되면서 B라는 강사분에게 강의를 배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포트폴리오 볼 때는 우선은 사이트 하나만 만든 걸 보지 마시고요. 학생 하나당 사이트 여러 개 만든 거 한번 보셔야 돼요. 어떤 강사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일정, 예를 들어 5개월 정도 배우면 사이트를 한 번도 안 만드는 강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커리큘럼도 잘 보셔야 되고 이 말은 되게 다 어렵게 써놨지만 그 하나하나를 도대체 뭐 하는 과정인지를 다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학생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좀 어려운 말들로 약간 법적인 얘기가 많이 복잡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쪽도 뭔가 커리큘럼을 되게 어려운 단어로만 막 쓰면서 좀 사람 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런 게 어떤 걸 배우는지 정확하게 다 물어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투자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배우는 거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직업까지 삼고 그게 평생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을 어떠한 난이도로 배우냐에 따라서 앞으로에 어떻게 풀리는 건지 어떻게 인생이 풀릴지 안 풀릴지를 뭐 스스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좀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좋은 학원과 좋은 강사를 선택하는 것이 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젠 학원을 선택을 하고 이젠 학원에 가게 되는데 학원에 갔을 때 장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학원 장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렌트를 해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좀 민감하다 보니까 스펙이 좋은 컴퓨터는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겨우겨우 돌아갈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공부하는 데는 뭐 부족함은 없어요. 그래서 부족함은 없고 뭔가 좀 더 뭔가 다른 것을 하기는 힘든 정도의 스펙이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한 컴퓨터를 좀 돌아가면서 쓰다 보니까 약간 불안한 것도 있을 거예요.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최고 베스트는 여러분들이 개인 랩탑을 가져오셔서 학원에 있는 모니터를 활용을 해서 듀얼 모니터 쓰면서 한쪽에는 포토샵, 한쪽에는 코딩 프로그램 띄워놓고 듀얼 모니터로 작업하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실제 취업할 때도 듀얼 모니터 이상 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하시는 게 가장 좋고 약간 금액적으로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뭐 직접 그냥 학원 컴퓨터 쓰셔도 무방하시고 그리고 쓰시면서 백업 같은 거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엔드라이브라든지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이런 것들 사용하시면서 실시간 백업 같은 거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다른 분들이 와서 지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수로 뭐 밀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바이러스가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배드 섹터 같은 거 생겨서 갑자기 블루 스크린 뜨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 상황을 좀 미리 예방하고자 좀 백업 같은 거 많이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한 이제 강의를 거의 10년 정도 했었는데 실무는 20년 정도 하고 10년여 이 강의 생활을 해오면서 학생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학생뿐만 아니라 주위 강사분들을 좀 지켜본 결과 좀 느끼는 점이 있는데 바로 모든 강사분들이 전부 다 잘하지는 않습니다. 그 갭이 너무 심하고요. 너무 심합니다, 진짜. 이 실력의 갭이, 강사분들이. 물론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친다는 이 수준이 아니라 그냥 기본 개념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몇 가지 좀 적어봤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는 오류를 못 찾는 강사분이 계세요. 예를 들어 A라는 뭐 하나를 같이 따라했어요. 그러면 그 따라한 걸 가지고 오류가 분명히 생길 수 있는 여지는 뭐 굉장히 많은데 같은 사람이 똑같이 쳐도 스펠링이 틀리거나 아니면 세미콜론 하나, 콜론 하나로 인해서 오류가 생긴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열고 다짐을 잘 못하던가. 그래서 그거를 못 찾는 강사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경험이거든요. 실력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 좀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강사분은 스펠링을 못 외우시는 강사분이 있어요. 긴 스펠링 같은 거 못 외우시고 그냥 예시문이죠. 코드 예시문 같은 것만 보고 그냥 그거 클릭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스펠링을 못 외운다라는 거. 다른 학생들이 어떤 코드 오류를 냈을 때 스펠링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가 틀리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늘 복사 붙이기 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예시문 쓰라거나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분들은 좀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스펠링을 못 외우는구나.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은 처음에 그냥 하드 코딩 하라고요. 예시문 없이. 그리고 나서 그게 익숙해졌을 때 예시문이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알려주죠. 그러면 그때 다들 학생분들이 좋아하죠. 하지만 그 전에 이미 다 외워놨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건 없죠. 이 외우고 스펠링 못 외우고 외우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하면서 어떤 분은 이 전체 이 강의 일정이 한 예를 들어 5개월이라고 하면 5개월 동안 내내 기본만 알려주는 강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2개월 정도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만드는데 1, 2개월 정도 해서 사이트 하나 달랑 나오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 경우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이트를 기본도 중요하지만 그 기본을 응용하지를 못하면 이게 배우나 마나거든요. 그래서 기본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응용해서 많은 사이트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곳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코딩을 알려주는데 굉장히 올드한 코드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줌을 알려준다던가 아니면 스타일 핵을 알려준다던가 예를 들어 인터넷 익스플로러 6버전, 7버전에 해당되는 핵을 알려준다던가 아니면 반응형이나 뭐 모바일 이런 거 알려주지 않고 웹만 알려준다는 등 구시대적인 코드를 알려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좋은 강사 그리고 좋은 학원을 찾을 수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인터넷에서만 계속 찾아보지 마시고요. 직접 학원을 다니면서 많은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많은 상담 받으시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항목들을 자세히 적어 가시고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질문해 줄 거 그리고 궁금한 것들 이런 거 다 정리하셔서 가서 상담을 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그리고 학생들 포트폴리오 보여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이트 한 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만든 거를 많이 보셔야 될 거고 그리고 그 강사의 포트폴리오가 맞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작업은 했지만 그 강사분께 아닐 수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야 될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까지 좀 속이시는 분들이 있어서 잘 확인을 하시고 내가 다니는 학원이나 내가 다니는 강사분의 어떤 실력이 어떤지를 한번 잘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사실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어느 학원이 좋아요라고 말하기가 힘든 게 학원에 있는 강사분들은 전임 교수, 전임 강사 빼놓고는 일반 강사분들은 자주 옮기시거든요. 자주 옮기시거나 아니면 조금 쉬다가 다시 하시거나 막 이래요. 왜냐하면 매달 개강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뭐 잠깐 얘기했었지만 공급 과잉 때문에 많습니다. 되게 학원들이. 그래서 강사도 많고 학원도 많기 때문에 고르기가 더 어떠한 학생들을 모집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인원수가 모자라서 폐강이 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도움되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여러분들을 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학원과 강사분을 찾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학원을 고를 때쯤으로 만약에 다시 고른다고 하면 또 어느 부분을 좀 보면서 선택하고 싶어요? 그래도 포트폴리오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학원의 포트폴리오? 네. 근데 제가 포트폴리오가 중요하지 않다고 느꼈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포트폴리오로 거짓말을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게 이제 그걸로 취업을 하면 뽀록이 나니까. 그랬는데 저희 이제 면접을 보고 있잖아요. 사람들 뽑아가지고 이제 면접을 보러 와요. 팀장님이 직접 면접을 들어가요. 보면은 포트폴리오 대부분 산 거거나 약간 그런 거더라고요. 저희 최근에 이제 퍼블리셔 공고 올렸는데 한 명이 들어왔어요. 이력서가. 근데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엄청 잘한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인가 한 명 더 들어왔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같은 학원 출신인 거지. 그게 강남에 거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와, 이 학원 안 되겠네 이러면서 막 이랬던 것 같아요. 팀장님이. 그냥 하나로 다 해버렸구나. 네, 완전 진짜 아예 똑같았어요 거의.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 학원은 좀 선생님에 따라 좀 크긴 한데 자기 의지가 좀 중요한 것 같은 자기 의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의지가 중요하고 그래서 좀 멀지 않고 가깝고 사람이 좋고 이런 데를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커리큘럼 그런 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때 했었던 커리큘럼에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거를 좀 더 배울 수 있는 그런 쪽을 있었다면 그거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제 강남권이랑 제 교통, 저희 집에서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거랑 그리고 시간대도 괜찮았고. 저한테 설명해주는 사람 말은 제가 별로 믿을 생각은 없어서 그때는 그냥 이제 처음이니까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제 전반적인 수업 내용을 알겠구나 했는데 이제 막상 한번 들어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설명하는 거랑 어쨌든 제가 이렇게 체험하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국비 지원으로 또 듣는다고 하면 일단 제일 먼저 수업 과정부터 보겠죠? 커리큘럼? 네, 당연히 그때는 커리큘럼이 없었어요? 설명은 해주시긴 했는데 이렇게 스케줄표를 보여주셨다기보다는 이제 웹 퍼블리셔 과정을 배우면서 디자인도 조금 배울 거다. 포토샵 이런 거 사용한다. 이 정도만 얘기해주죠. 좀 그냥 전체적으로. 네, 설명을 좀 두루뭉실하게 해주시죠. 그때는 잘 안 잡혀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긴 한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다른 사람들 이제 나와서 직장 일을 하다 보면 그 과정을 밟은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지.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학원 필요 없어요. 학원은 필요 없고 이거 선생님 좋으라고 말하는 거 아닌데 솔직히 진짜 선생님을 잘 만났어요. 진짜. 나도 이 얘기 들으려고 질문한 건 아닌데. 알아. 아는데 근데 진짜 다른 사람들은 다 엄청 못해요.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도 일도 몰라서 엄청 열심히 공부한 것도 있겠지만 근데 심지어 시언어를 공부한 개발 학과를 나온 애도 저보다 못해요. 너 과대포장한 거 아니야? 아니 진짜 걔 그랬어요. 그런 애도 있고 접근성 같은 거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건 많지. 가르쳐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런 거 보면 하나하나 저는 아는 거 보면 이 쌤이 그래도 우리한테 열심히 가르쳐 주려고 이것저것 가르쳤구나. 그 학원은 필요 없어요. 그냥 쌤만 필요한 것 같아요. 쌤에 대한 복불복이다. 학원이 중요한 게 맞아요. 아니라. 학원은 솔직히 학원에서 해주는 게 없지 않나요? 우리 학원 해주는 거 없었잖아요. 맞아요. 대부분 없어요. 해주는 게. 학원에서 뭘 해줘? 그냥 학원에서 해줄 건 선생 잘 데려다 놓는 거. 맞아. 그게 최대의 임무지. 그쵸. 어떤 선생을 고르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전문적인 곳이 더 낫겠죠. 그 곳의 전문적.
아예 코딩 학원을 다니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좀 후회했던 게, 좀 더 많이 볼 걸. 더 좋은 것도 많았고, 더 뭔가 전문적으로 타이트하게 이렇게 딱 공부시켜주는 곳이 있는데, 그거를 못 찾은 게 아쉬운 거죠. 나중에야 찾았어요. 그죠? 그냥 지금은 그냥 배운 것도 좋아요. 배운 거 좋은데, 만약에 미래를 위해서 나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좀 그런 곳을 더 찾지 않았을까. 그럼 막 찾아보다가 그냥 배운 거로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그러니까 개념이 잡히고 뭔가 그렇게 해서 내가 그거를 습득하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정확하게 그 말했던 그 전문적인 게 뭐예요? 전문적인가요? 본인이 봤을 때 이건 배우면 좀 괜찮겠다? 이거 보면 괜찮겠다. 그게 느꼈으니까 뭔가 부족한 걸 느꼈을 거야. 되게 중요한 얘기 같아서. 네, 맞아요. 이제 막 찾아보게 되잖아요.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코드가 있고 이런 것도 코드가 있고 저는 근데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게 뭐냐는 거지. 그 뭔가 임팩트 있게 뭔가 다가왔으니까 그런 네.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을 거 아니야. 뭔가 예를 들어 CSS를 이렇게 하는데요. 되게 이렇게 중에 그게 뭐라 해야 될까요? 뭐 브라우저별로 뭔가 스크립이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 위아래로 이렇게 내리는 거. 그런 스크롤 자체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코딩이 있고 뭔가 그러한 것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그 포트폴리오를 보다가 무빙 같은 게 네. 있겠지. 네, 그 안에 보니까 너무 뭔가 커먼 해갖고 공동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뭐 이게 막 CS도 다양하고 뭔가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네이밍이나 그리고 안에 있는 그런 정리되어 있던 뭐 주석 같은-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틀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웬 틀? 그러니까 뭔가 그거는 알려줬었는데 클래스라든지 이미지 네이밍 이런 건 다. 그런 거는 괜찮은데요. 그런 거 말고 그냥 CSS 안에 주석 같은 걸 보면 뭐 스크롤 잘 되게 하는 코딩.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크롬 버전, 뭐 버전별로 될 수 있게끔 호환할 수 있게끔 하는 뭐 그런 코딩이나 뭔가 이상한 걸 본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 건가?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몰랐던 것들을 이렇게 보게 우선은 되니까. 잘못 잡은 것 같은데 개념을. 그래요? 되게 요행에 눈이 홀린 것 같아. 진짜요? 네. 그냥 봤어요. 그냥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눈에 바로 보이는 건 화려하고 막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네, 뭔가 전문적인 것 같고. 근데 막상 전혀 또 그렇지 보면- 않거든요. 음, 지금 당장 면접 볼 때 요구하는 게 뭐야? PHP랑 네. 그런 거라면서 그누보드라면서 사실 그거는 좀 약간 마이너한 업체니까 그런데 포트폴리오니까 그렇게 요행 같은 거 많이 이러지만 실제로 아직 취업을 못해서 일을 못 해봤지만 그런 건 사실 시간 지나면 요행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쓰지도 않아요. 그래요? 그냥 포트폴리오만 보다 보니까 포트폴리오에서만 쓰는 기술들만 보는 거지. 실제 사이트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아무튼 뭐 그거에 너무 주눅들지 마요. 그게 전문적인 게 아니야. 네네네. 난 다른 거 얘기할 줄 알았지. 뭐 사스라든지 아니면 기시라든지 그런 거 노드라든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단순히 스크립트 무빙이나 CSS에 대한 뭐 다른 뭐 애니메이션 막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로 봐서 전문적인 건 아니에요. 그것만 한다고 해서 너무 그런 걸로 주눅 안 드는 게 좋아. 근데 그누보드나 근데 이거 코딩 배우면 그누보드 다 쓸 수 있다 그러고. 네,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PHP가 개발 쪽 하라는 게 아니라 PHP 언어 안에 HTML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PHP나 뭐 JSP라고 해서 쫄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안 해본 거 많이 해보면 더 좋지. 그래서 많이 안 해봤더라고요. 뭔가 그거를 요구를 하는데 살짝 겁을 먹었어요. 내가 할 수 있어. 부딪혀 봐야지.
자, 그러면 본인이 일할 수 있는 관문만 좁아지는 건데. 맞아요. 그걸 당연히 이제 커리큘럼을 보겠어요. 제가 만약에 그때 퍼블리싱 이제 하는 걸 배웠으니까 입문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해 많이 배웠으니까 이제는 좀 그 내용을 똑같은 걸 배울 수는 없고 커리큘럼을 보고 하겠죠. 너무 기초반을 듣고 싶지 않겠지. 내가 실제 실무에서 쓸 수 있는 뭐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학원을 좀 고를 것 같은데 그냥 이게 포트폴리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게 뭐지 실제 뭐 회사에서 쓸 수 있고 좀 차세대 기술도 좀 같이 좀 볼 수 있는 뭐 신기술을 그런- 다루고 실무에서 많이 쓸 수 있는 것들. 좀 미래적인 그러고 싶을 것 같아. 학원의 선택점이라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한 번밖에 안 골랐으니까. 네, 그쵸. 운이 좋았네. 운이 좋았던 근데 가장 1차적으로는 저거 강사긴 한데 솔직히 강사는 랜덤이고 제가 알 수 있는 게 좀 적으니까 그거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 어느 정도 나오느냐 내가 만드는 결과물이 왜냐면은 제가 강남에서 처음 학원에서 배웠을 때는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주구장창 만드는데 그게 뭐 많은 기능이 들어가고 뭐 그런 장점은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하나 가지고 보여준 거보다는 제가 잘한 거 위주로 많이 보여주는 게 더 좋더라고요. 이번에 선생님이 그냥 저희 알려주시면서 되게 많은 한 몇 개 적어도 한 7개 이상 했잖아요. 많이 하지. 그렇게,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면접에 가서도 뭔가 자신감도 있고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이 부분은 내가 뭘 잘했고 이 부분은 내가 되게 뭐 어떤 거에 모자랐고 그런 거 말하기가 되게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아무래도 중요하니까 학원 다닌다는 거에서 연장선은 취업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취업을 저희가 생각하고 다니는 거니까 결과물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